오늘은 인연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번 사연은 서울 관악구에서 김민수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여러분은 인연을 믿으십니까? 저는 피할 수 없는 인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5년 전 어느 날의 일입니다. 저는 이전 직장의 여직원에게서 제 앞으로 편지가 왔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편지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 편지는 6개월 전에 선배의 소개로 만난 여자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녀와 명동에서 첫 만남을 가졌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색함이 사라지고 그녀에게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외모는 말할 것도 없고 저와 성격도 잘 맞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선배로부터 그녀의 부모님이 저와 만나는 것을 반대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에게서 편지가 온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설렜습니다. 당장 그녀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그녀의 전화번호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소개해 주었던 선배는 호주로 이민을 떠나 소식이 끊어진 상태였고 그녀에게서 받은 명함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막막했습니다. 저는 그녀와는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긴 장마가 끝난 어느 날 오랜만에 대청소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책장을 정리하는데 뭔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던 그녀의 명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시 그녀와 연락이 닿아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순간도 잠시 전화기 너머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저는 그녀가 이미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서둘러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에게 편지를 보낸 그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고 그녀를 거의 잊어버릴 무렵 어느 날 이민간 선배가 한국에 왔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선배를 만나 외국 생활 이야기를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갑자기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어쩌면 저도 그 사람을 알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선배는 명희가 그동안 일이 너무 바빠서 결혼을 못했어. 다시 만나보지 않을래? 하면서 웃으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배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오해를 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집으로 전화했을 때 그녀의 결혼한 언니가 친정에 며칠 와 있던 중이었고 그 갓난아이는 그녀의 조카였던 것입니다. 오해가 눈 녹듯이 사라지던 그 순간이 지금까지의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와 저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만났고 다시 데이트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도 넘었지만 우리는 부부싸움 한 번 안 하고 늘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연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번 사연은 서울 관악구에서 김민수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여러분은 인연을 믿으십니까? 저는 피할 수 없는 인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5년 전 어느 날의 일입니다. 저는 이전 직장의 여직원에게서 제 앞으로 편지가 왔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편지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 편지는 6개월 전에 선배의 소개로 만난 여자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녀와 명동에서 첫 만남을 가졌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색함이 사라지고 그녀에게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외모는 말할 것도 없고 저와 성격도 잘 맞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선배로부터 그녀의 부모님이 저와 만나는 것을 반대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에게서 편지가 온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설렜습니다. 당장 그녀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그녀의 전화번호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소개해 주었던 선배는 호주로 이민을 떠나 소식이 끊어진 상태였고 그녀에게서 받은 명함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막막했습니다. 저는 그녀와는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긴 장마가 끝난 어느 날, 오랜만에 대청소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책장을 정리하는데 뭔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던 그녀의 명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시 그녀와 연락이 닿아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순간도 잠시, 전화기 너머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저는 그녀가 이미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서둘러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에게 편지를 보낸 그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고 그녀를 거의 잊어버릴 무렵, 어느 날 이민간 선배가 한국에 왔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선배를 만나 외국 생활 이야기를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갑자기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어쩌면 저도 그 사람을 알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선배는 명희가 그동안 일이 너무 바빠서 결혼을 못했어. 다시 만나보지 않을래? 하면서 웃으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배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오해를 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집으로 전화했을 때 그녀의 결혼한 언니가 친정에 며칠 와 있던 중이었고 그 갓난아이는 그녀의 조카였던 것입니다. 오해가 눈 녹듯이 사라지던 그 순간이 지금까지의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와 저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만났고 다시 데이트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도 넘었지만 우리는 부부싸움 한 번 안 하고 늘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TV는 사랑을 싣고 오늘은 멀리 파라과이에서 오신 민영석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영석 씨. 안녕하세요. 오늘 용서를 빌고 싶은 분을 찾으신다고요? 사연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이야기인데요. 저는 IMF 때 무역업을 하다가 환율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빚만 지고 사업이 망하게 됐어요. 그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캄캄했지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던 저는 용산역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역 근처 식당을 돌아다니며 끼니를 구걸했는데 매번 식당에서 쫓겨나고 사흘이나 굶다 보니 세상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 가득 찼어요. 오늘도 밥을 못 얻어 먹으면 식당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마음먹고 무작정 어떤 할머니가 하는 국수집에 가서 앉았지요. 국수집에서 음식을 주던가요? 할머니는 허름한 제 옷차림을 보셨는데도 국수를 그릇에 가득 담아주셨어요. 국수를 허겁지겁 먹고 나니 할머니가 제 그릇을 뺏어 가셔서는 국수를 또 한가득 담아주시더군요. 그렇게 국수 2그릇을 먹고 나니 슬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좀 앉아 있다가 할머니가 잠깐 한눈 파시는 사이에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쫓아나오면서 저한테 "아이고, 뛰지 말고 그냥 걸어가. 다쳐, 이 사람아." 라고 소리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안함과 고마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날 이후 세상에 대한 미움을 버리고 다시 일을 시작해서 지금은 파라과이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이제 사업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한 번쯤 찾아가 보시지 그러셨어요. 찾아뵙고 국수값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더군요. 그럼 오늘 큰 용기를 내셨는데요. 저희가 국수집 할머니를 찾아봤습니다. 할머니께서
15년 전 국수를 먹고 돈도 내지 않고 도망간 민영석 씨를 만나러 오셨을까요? 민영석 씨, 조마조마하시죠? 할머니를 크게 불러보세요. 할머니! 벌써 눈가가 촉촉해지셨는데요. 다시 한번 크게 불러주세요. 할머니! 나오셨군요. 이쪽으로 오시죠. 민영석 씨가 말을 잇지 못하시고 눈물을 왈칵 쏟으시네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고 막막해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별 말씀을요. 나를 찾아줘서 고맙고 내 국수를 먹고 이렇게 성공해줘서 오히려 내가 고맙지요. 할머니, 그때 잡으려고 들면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도망가는 민영석 씨에게 뛰지 말고 걸어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국수 2그릇을 허겁지겁 먹고 도망치는 걸 보고 처음에는 저도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TV는 사랑을 싣고 오늘은 멀리 파라과이에서 오신 민영석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영석 씨. 안녕하세요. 오늘 용서를 빌고 싶은 분을 찾으신다고요? 사연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이야기인데요. 저는 IMF 때 무역업을 하다가 환율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빚만 지고 사업이 망하게 됐어요. 그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캄캄했지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던 저는 용산역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역 근처 식당을 돌아다니며 끼니를 구걸했는데 매번 식당에서 쫓겨나고 사흘이나 굶다 보니 세상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 가득 찼어요. 오늘도 밥을 못 얻어 먹으면 식당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마음먹고 무작정 어떤 할머니가 하는 국수집에 가서 앉았지요. 국수집에서 음식을 주던가요? 할머니는 허름한 제 옷차림을 보셨는데도 국수를 그릇에 가득 담아주셨어요. 국수를 허겁지겁 먹고 나니 할머니가 제 그릇을 뺏어 가셔서는 국수를 또 한가득 담아주시더군요. 그렇게 국수 2그릇을 먹고 나니 슬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좀 앉아 있다가 할머니가 잠깐 한눈 파시는 사이에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쫓아나오면서 저한테 아이고, 뛰지 말고 그냥 걸어가. 다쳐, 이 사람아. 라고 소리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안함과 고마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날 이후 세상에 대한 미움을 버리고 다시 일을 시작해서 지금은 파라과이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이제 사업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한 번쯤 찾아가 보시지 그러셨어요. 찾아뵙고 국수값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더군요. 그럼 오늘 큰 용기를 내셨는데요. 저희가 국수집 할머니를 찾아봤습니다. 할머니께서 15년 전 국수를 먹고 돈도 내지 않고 도망간 민영석 씨를 만나러 오셨을까요? 민영석 씨, 조마조마하시죠? 할머니를 크게 불러보세요. 할머니! 벌써 눈가가 촉촉해지셨는데요. 다시 한번 크게 불러주세요. 할머니! 나오셨군요. 이쪽으로 오시죠. 민영석 씨가 말을 잇지 못하시고 눈물을 왈칵 쏟으시네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고 막막해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별 말씀을요. 나를 찾아줘서 고맙고 내 국수를 먹고 이렇게 성공해줘서
오히려 내가 고맙지요. 할머니, 그때 잡으려고 들면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도망가는 민영석 씨에게 뛰지 말고 걸어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국수 2그릇을 허겁지겁 먹고 도망치는 걸 보고 처음에는 저도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